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중심의 실전 문제 16 3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 중 간접 원인을 5가지 쓰시오. 재해 발생 원인 중 간접 원인을 쓰는 문제입니다.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관리적 원인,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이 5가지가 간접 원인이고, 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은 인적 원인, 불완전한 행동과 물리적 원인, 불완전한 상태가 있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을 제조, 수입,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대여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을 양도, 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는 경우를 쓰는 문제입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이 3가지가 진열할 수 없는 경우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밀폐 공간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을 3가지 쓰시오. 밀폐 공간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쓰는 문제입니다. 산소 농도 측정과 작업 환경, 응급처치와 비상시 구출, 보호구 착용과 사용, 작업 내용, 방법, 절차, 장비, 설비, 시설 등의 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 이 6가지 내용이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입니다. 동전 1개를 3번 던져서 뒷면이 2번만 나오는 경우를 자극정보라고 할 때 이때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약 몇 비트인지 구하시오. 정보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동전 1개를 3번 던져서 뒷면이 2번 나오는 확률을 구해보면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했을 때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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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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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이렇게 3가지 경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각 경우의 확률을 먼저 구해보면 첫 번째 던졌을 때 앞면 2분의 1, 두 번째 던졌을 때 뒷면 2분의 1, 세 번째 던졌을 때 뒷면 2분의 1로 확률은 총 8분의 1이네요. 두 번째 경우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8분의 1. 세 번째 경우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8분의 1이죠. 8분의 1은 0.125로 정보량은 각각의 정보량 곱하기 로그 2의 각각의 정보량분의 1의 합으로 구할 수 있죠. 공식에서 로그 2가 빠져 있습니다. 각각의 정보량을 구해보면 0.125 곱하기 로그 2의 0.125분의 1 상용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2분의 로그 0.125분의 1 플러스 두 번째 확률 0.125 곱하기 로그 2의 0.125분의 1 상용로그로 바꿔 쓰면 로그 2분의 로그 0.125분의 1 플러스 세 번째 확률 0.125 곱하기 로그 2의 0.125분의 1 상용로그로 바꿔 쓰면 로그 2분의 로그 0.125분의 1 계산하면 1.13비트 정답은 정보량은 1.13비트. 그림과 같이 FTA로 분석된 시스템에서 모든 기본 사상에 해당하는 부품이 고장난 상태이다. 부품 X1부터 부품 X5까지 순서대로 복구할 때 어느 부품의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지 구하시오. 어느 부품을 수리했을 때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지를 찾는 문제죠.
시스템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를 A, 두 번째를 B, 세 번째를 C라고 했을 때 사상 T는 A, B, C의 AND 게이트이므로 A가 작동이 되고 B가 작동이 되고 C가 작동이 돼야 작동이 되겠죠? A를 살펴보면 X1, X2, X3의 OR 게이트, B를 살펴보면 X1과 X4의 OR 게이트, C를 살펴보면 X3와 X5의 OR 게이트이죠. X1을 수리하면 A는 가동이 되고 B도 가동이 되고 C는 X1이었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되겠죠. C가 가동이 되지 않아 사상 T는 가동이 되지 않겠죠. X1을 수리해도 가동이 되지 않으므로 X2를 수리해 보면 A는 가동이 되고 B도 가동이 되고 C는 X1, X2가 없어 가동이 되지 않아 T는 여전히 가동이 되지 않겠네요. X2까지 수리를 해도 가동이 되지 않아 X3를 수리하면 A는 가동이 되고 B도 가동이 되고 X3가 수리되어 C도 가동이 되네요. A, B, C가 모두 가동이 되어 T는 가동이 되죠. 부품 X3를 수리 완료하면서 전체 시스템 정상사상 T가 가동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 중 이동식 크레인에 포함되는 방호장치를 3가지 쓰시오.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를 쓰는 문제입니다. 가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크레인 방호장치는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양중기 방호장치는 크레인 방호장치와 승강기 방호장치가 있습니다. 승강기 방호장치는 파일럿 스위치, 비상정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속도 조절기, 출입문 인터로크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을 3가지 쓰시오. 전기 작업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을 쓰는 문제입니다. 도전성 공구 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도전성 재료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과전류 차단 장치에 의해 자동 차단된 후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 과전류 차단 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기계의 회전축, 기어, 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 핀 등과 같은 기계 요소에 필요한 보호장치를 3가지 쓰시오. 키, 핀 등과 같은 기계 요소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쓰는 문제입니다.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등이 있습니다. 방폭 전기기기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방폭 전기기기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쓰는 문제입니다. 가스 등의 발화도 온도, 최대 안전 틈새, 최소 점화 전류, 방폭 지역 등급 구분, 최고 표면 온도, 주변 환경 조건, 이 6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증류탑의 일상 점검 항목을 5가지 쓰시오. 증류탑의 일상 점검 항목을 쓰는 문제입니다. 도장의 상태, 보온재, 보냉재의 파손 여부, 접속부, 맨홀부, 용접부에서의 외부 누출 유무, 트레이의 부식 상태, 정도, 범위, 뚜껑, 플랜지 등의 접합 상태의 이상 유무, 이 7가지가 일상 점검 항목이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의 준수사항이다. 말비계를 조립할 때 준수사항을 쓰는 문제입니다. 아래 말비계 그림을 보면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갈 것. 해설에 말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이 3가지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차량계 건설 기계의 전도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4가지 쓰시오. 전도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쓰는 문제입니다. 유도하는 사람 배치, 갓길의 붕괴를 방지할 것, 부동침하를 방지할 것, 도로폭을 유지할 것. 이 4가지가 차량계 건설 기계의 전도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쓰는 문제입니다.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서, 비상조치계획서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건설기계 중 천공용 건설기계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천공용 건설기계의 종류를 쓰는 문제입니다. 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전보드릴 등이 천공용 건설기계이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